가짜 경보를 냈던 서울시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나 피난 가려고 짐 싸들고 나왔는데 어딜 갈지 몰랐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일단 어머니 없고 지하철로 뛰었습니다라는 분의 글도 제가 봤어요. 예. 그분은 좀 그래도 민방위 훈련을 좀 받아보신 모양인데. 어쨌든 그분은 어머니께서 굉장히 감동하시고 효자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불꽃 안 터지는 거 보고 네. 아 미사일은 아닌가 보다 도로 잤어요. 근데 자 문제는 이 가짜 오보를 낸 사실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1,100만 시민들을 완전히 공포에 떨게 만든 건데 실수야 늑대는 없었어 그러고 쌩을 깠단 말이죠 서울시가. 어머, 송작가스러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래서 메인 테마가 북한이 위성 실패를 인정했다. 요것만 있는 거야. 사실은 오세훈이 잘못했다라는 게 메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정말 저희가 늘 그 비유를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는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인민재판을 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정말 진짜. 갈갈이 사지를 찢어놨을 겁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지금 메인 기사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했고 이게 개망신이고 이걸 스스로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났다. 근데 우리 누리호는 잘 날아갔다. 우리가 그 위성 기술이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걸로 전부 기사를 도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안 된다. 이 언론 싹 갈아엎지 않으면 결국 늘 문제의 종착지는 이 언론이 문제구나라고 여러분도 이제 느끼실 테지만 중요한 건 그럼 기존의 언론 다 싹 갈아엎을 수 있나요? 못 갈아엎어요. 못 갈아엎어요. 얘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도 않을 거고 아마 저항은 더 심해질 겁니다.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럴 때 왜 언론이 정말 정부 죽이기에 나섰냐. 지들 손댈까 봐 지랄 발광을 한 거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민 언론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진보 유튜브들 키워가지고 그 언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송작가 TV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거 위성 발사 아니라는 점에 포인트를 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걸 보도하고 있는 국내 언론기관이 하나도 없더라고. 난 그래서 야 이러다가 또 송작가 음모론자 되겠는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게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택배로 보낸 거예요. 즉 북한이 니네가 막을 수 없는 고고도에서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공지하고 심지어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원래 북한이 공지는 합니다. 근데 보통 하루 전에 쏘거나 또 반나절 늦게 쏘거나 하고 혼선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0시부터 6시 반 사이 쏜다 그러니까 그때 쐈어요. 그리고 이걸 발사하기 전부터 뭐라 그랬냐면 2차, 3차 위성 발사도 기획이 돼 있다. 라고 먼저 설레발을 쳐놓고 이거를 제 시간에 쏜 겁니다. 근데 이 위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동쪽으로 쏴야 위성이 궤도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서쪽으로 쏘면 지구 자전 방향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원심력이 안 붙어. 그래서 초속 400m 이상 실속을 하게 돼 있어요. 초속 400m. 그럼 이 정도 되면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그 궤도형 로켓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전 방향을 거스르게 그렇죠. 되면 역으로 지금 쏜 거예요. 그렇죠. 거스르게 되면 실속이라는 게 속도가 줄어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미사일이 사실상 뭐 위성 발사체라고 하지만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해남 옆에 어청도라고 있거든요. 아시나? 네. 어청도 옆 200km 해상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반도를 다 지나온 거야. 남반부 끝에 와서 제주도 사이에 그 딱 사이에 떨어진 거죠. 네? 오, 잘 맞췄는데 뭔가? 그러니까 사실상 내륙 쪽으로 쐈으면
어디든 다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네요. 위치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그거를 동쪽으로 해서 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알려지기로는 연평도 쪽에만 경보가 나왔단 말이야. 뭐 미사일 발사체가 날아간다. 왜냐면 그쪽 방향으로 틀고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니까. 네. 근데 이게 뜨는 순간 난리 난 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오키나와에서 난리가 난 그렇죠. 거지. 오키나와였죠. 그래서 오키나와 쪽으로 날아가나 보다라고 잔뜩 쫄고 있었는데 밤만 가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이걸 쏜 거는 절대 위성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위성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게 왜냐면 위성은 사실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올릴 목적이 올릴 아니었네. 목적이 아니었어. 2단 네. 자체를 떨어뜨리는데 더 위주로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바다 여기 떨어지는데 우리 해군들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거 그물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나? 중국 배들이 와 있었어. 중국 배들은 원래 와 있는 거 아니야, 얘들? 아니지. 불법어. 중국 군함들이 군함들이. 발사 위치 근처에 와가지고 대기를 타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군함도 거기 가 있었던 거야. 대기를 탔다라는 거는 그 적이 떨어지면 떨어질 줄 알았다는 거지. 그렇죠. 바다가 건져가려고. 건져가려고. 잠깐만 이거 어디서 데자뷰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에 우리가 쐈을 때 호주에서 앞바다에서 우리가 건져온 것처럼 네. 중국 배들이 현장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전 사진들이 있어요. 건져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2단 로켓 안에 있는 케이싱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연료 탱크 위에 케이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싱. 예, 그러니까 연료 탱크 뚜껑이 보이는 이 우리로 말하면 탄피죠. 미사일의 껍데기가 고스란히 인양이 된 거예요. 어제 인양된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 아니고 이게 요런 식인데요. 요런 식으로 요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식으로 이제 요런 탄피하고 안에 있는 탱크가 온전하게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만일 이게 이제 위성상의 실패라고 하면 이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자폭 장치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연료 탱크를 폭발시키면 이게 이렇게 멀쩡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그냥 멀쩡하게 떨어뜨린 이거는 건데. 옛날 은하에서 한 거고 그건 약간 찢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천리마죠. 네. 천리마 1형입니다. 천리마 1형인데 발표한 사진들을 보면 여기가 너무 깨끗해. 그냥 그 어떤 잘못된 피격이나 폭발에 의한 파편이 아니라 온전한 온전체 자체가 뚝 떨어진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보여지는 형태로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저기 있네요. 요 사진이죠. 그러니까 요 봐봐봐. 깔끔하잖아. 오. 안에서 내부 연소나 폭발이나 이런 게 이게 있었다는 전혀 없었네. 느낌이 아니고 그대로 이거 연료 탱크 껍데기거든요. 고스란히 이 모양대로 인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폭도 안 시키고 여기 떨어뜨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날 잡아 잡수, 날 건져가 슈 이러면서 떨어뜨린 거네. 그리고 원래 이게 위성이었으면 말이죠. 뭐가 실려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위성의 부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원래 여기 만리경이라 그래가지고 천리마 위성이에요. 위성 이름은 천리마 위성이고 만리경이라고 해갖고 관측 위성을 실어서 올린다 그랬거든. 위성이나 다른 것들을 실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빈 껍데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택배를 보냈는데 네. 주소를 대충 알려주고 어디 앞바다에 보낼게 해놓고 보냈는데 안에 보니까 내용물이 없어. 포장 상자만 온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건지라고 갖고 간 거란 얘기죠. 왜? 왜 그랬을까? 그치, 이거 약간 그거 같다. 당근 사기 당근 같은 거지. 위성 실어 보낸다고 했잖아요. 하고 봤는데 위성은 흔적도 없어. 결국 이건 뭐냐면 미국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하고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게 내가 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니네가 절대 감지 못하고 이 한반도 남부 지역 어디나 떨어뜨릴 수 있는 대기권에서 진입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 왜? 그렇지. 기술 자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아까 우리 기사에서는 벽돌 들어 있었대.
우리 기사에서는 북한이 인정했다 그러는데 네. 인정한 근거가 뭐냐면 여정이가 나와갖고 곧 2차, 3차 발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2차, 3차 실제 발사한 거에서 아까 얘기한 만리경 위성이 나오고 그 위성에서 일종의 사진 같은 걸 찍어갖고 보여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 기술이 한참 떨어져. 물론 뭐 외형이라든지 안에 연료라든지 구조 자체는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찌 됐거나 우리는 감지 못했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우리 영해에 떨어졌는데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를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건 없고 우리가 위성 기술은 훨씬 낫다. 누리호가 훨씬 잘 만들었다. 이런 개소리로만 뉴스를 다 덮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떨어진 2단 추진 로켓을 봤을 때 이거는 추력이 한 160톤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더블 엔진, 이게 양발 엔진이에요. 양발. 엔진 2개짜리인데 160톤까지 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연료를 저장하고 나서도 남은 공간 안에 아까 스페이스 보여줬잖아. 네. 핵무기가 됐든 재래식 탄두가 됐든 화학무기가 됐든 그 안에 실으면 되는 10톤 가까운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탄도 운반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그 해석을 안 내놔요, 아무도. 아, 왜 그러면은 여기서 실패를 자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자기네가 발사의 실패가 아니고 결함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결함이 있었으면 자폭을 시켰어야지. 그쵸. 이거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직전에 발사 현장에 나타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승인을 다 했어요. 1차, 2차, 3차 순서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1차로 이제 한번 던져봤더니 이런 결함들이 있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1차를 실패에 상정해놓고 한 거예요. 얘네들이 왜 실패라고 우기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거는 유엔법에 저촉되는 미사일이라고 우기는 거고 아니야 우리는 과학 실험을 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잘못해서 떨어진 거지. 내가 보내려고 해서 보낸 게 아니야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는 순서대로 사실은 준비가 돼 있는 게 뭐냐면 기술이잖아. 얘네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건데 그걸 여러 차례 그러니까 왜 정말 임상 실험하듯이 그 기술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첫 번째 던져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네. 오케이. 이거 우리 이번에 제대로 파악했어. 나 이번에 바다 이번에 떨어뜨렸는데 다음번은 육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쫄리나 윤석열은? 그 시간에 엎어지잖아. 야 자는데 누가 이씨 정보 올리고 지랄이야. 이거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1차 발사의 결함들 보완해서 이제 2차 발사할 거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던져보고 이 부분 보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원래 이게 계획된 거지 이거 자체가 무슨 실패라는 의미 자체가 그거는 우리 언론이 해석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동해안 가갖고 군사훈련, 합동 군사훈련하고 뭐 한다고 막 하면서 북한 겁주잖아요. 근데 북한이 2차 실험할게 그리고 미사일 또 쏴. 그리고 이번에 뭐 제주도 앞바다에 떨어져. 아니면 반대쪽으로 동해 뭐 포항이나 울산 앞바다에 떨어져. 그러면 안 쫄려? 그 안에 뭐가 담겼을 줄 알고 혹시나 그 파편이 혹시라도 잘못돼서 육지로 떨어졌으면 그럼 바로 얼마나 사람이 다쳤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위협이나 걱정을 안 하나 이 나라는? 안 하는데요.
아니 얘네가 실수해서 떨어진 게 바다에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얘들이 실수를 제대로 해줘가지고. 그냥 북한이 망신당했다는데요. 무슨 망신이야. 그 시간 동안 가짜 경보 내놓고 그거 해결 못하고 오보야 오보 그냥 집에 가라고 했던 우리가 망신 아닌가? 아니에요. 이 정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고 염치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자꾸 나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 본인이 괜히 찔려하지? 그래서 오세훈이 자기는 절대 과잉 대응이 아니다. 오버란 게 아니다. 조심한 게 뭐가 나빠. 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는 건데. 와 진짜 얄밉다. 누구랑 똑같다. 한 대 확 때려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행안부가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제 처음에는 백령도 이쪽에 연평도 백령도 이쪽에만 내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뭐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장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대충 이렇게 핑계를 대주는데 아닌데 우린 확실하게 그쪽 도서 지역에만 했는데. 경기도도 발령이 안 났어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도. 그냥 서울에서만 났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자기가 더 신중한 거야.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야. 진짜 아크로비스타에 떨어질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나? 우리가 하도 아크로비스타를 그래서- 표적하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방송 아침에 제보를 받았는데 미사일 경계 공부 나와서 군인들이 자꾸 강남 쪽 있는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테러지나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어딘가 대한민국 강남 지하 어떤 건물 지하 창고나 옥상 이런 데다가 대테러 내지는 대테러가 결국은 그 사람들 잡는 거지만 이런 특수부대들을 지금 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니까. 이 군인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사실 잠깐 부산을 갔다 오면서 공항에 군인이 많지라는 생각에 약간 확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군대가 도심에 들어왔던 기억을 가진 세대한테는 도심에서 보이는 군인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젊은 세대는 그냥 군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군대는 도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어떠한 경우에라도 군복과 말하자면 탄창을 탱크가 차고 들어오면 안 돼요. 무기를 차고 도심 안에 들어오는 거는 법적으로도 위반이고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가 100%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이상한데 왜 자꾸 도심에 군대가 출몰을 하지?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사실 그게 문제라고 의제 설정을 해주는 역할도 공론화 시켜주는 역할도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인데 언론이 전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어저께 6시 20분에 경계가 공보가 났는데 대통령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왜 과잉 대응했어요? 그리고 NSC를 안 열고 그냥 비상회의로 있다가 아니 일본도 다 열었다는데 너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9시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 왔어요. 원래 NSC 회의 안 가잖아요, 경우. 9시, 그러니까 원래도 안 가기도 하는데 원래 안 가잖아요, 6시에 사고가 있어서 부랴부랴 9시에 열린 것도 한심할 노릇인데 거기마저도 안 갔어. 최근 젊은이들은 미드 많이 봐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 이런 관련된 드라마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NSC 열면은 진짜 벙커에 심각하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다 모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 그 미디어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가 볼 때 NSC 회의에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뭐 어디 가서 술만 처먹고 파티나 하는 일종의 술상무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난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몇 번을 말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대한민국 영해안에 대한 간접적인 포격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10톤 이상의 피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실험해 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민망했는지 오후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라는 데를 갔어요. 민망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밖에 안 잡혀 이거밖에 있었어. 안 잡혀 있었어. 일정이. 왜냐면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게 그 전체 사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야 이것도 아무리 못 들여도 4천은 받았겠구나. 아 이 이것도 코디하는 코바나에서 기획했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야. 여기 그 깔아진 그 각종 회의 자료부터 이 사람들을 배치하고 책상 갖다 놓고 뒤에 다 현수막 치고 요거 최소한 3, 4천은 받아가지고 요 그림 찍으려고 원래 스케줄이 있었겠구나. 따라서 아침에 뭔지라를 하든지 간에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지. 이걸 가고 아니 NSC를 가고 이걸 취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리고 잠깐만 정상이면 경이라는 인간 자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 비정상적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가지고 결국은 NSC에 참여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한 기사만 나오는데요. 자, 도대체 이 우리 대통령이 여기 가서 사회보장 전략 회의라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네. 도대체 우리는 NSC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삭감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장모님 관련된 요양병원에 대한 독점하겠죠, 독점이 장모님이. 확 일어나겠죠. 그렇죠. 친천지랑들이 짜옹을 묶어가지고 이쪽을 해먹겠다라는 전국의 얘기죠. 사회보장제도 예산을 잡아먹을 모양인 모양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들을 벌리고 있는 윤석열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간디 이렇게 가느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맘대로 해봐라님이 어제 중학생 큰 아이 픽업하면서 계엄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너무 좋은 엄마야. 그랬더니 학교 안 가서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야 인터넷 다 끊기고 집에 갇혀 있어야 해. 이랬더니 왜 인터넷을 끊는데?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 인터넷 끊기면 큰일 나지. 그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쵸? 요즘 젊은 세대한테 계엄령 나면 어떻게 되고 인터넷이 끊겨. 그럼 그래?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너네 나오겠네요. 인터넷 못해. 인터넷 못하고 니들 밖에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를 감지하는 바로미터가 인터넷부터 끊기는 거라던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작전 뭔가 공습이 있으면 그쪽 지역의 통신이 제일 먼저 끊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제 애들한테 야 인터넷이 끊겨 이렇게 얘기를. 근데 보세요. 이 회의장 이게 지금 이게 대형 모니터도 다 이거 맞춰갖고 지금 갖다 깐 거거든, 이 회의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가 회의실이 아니고 네. 청와대 영빈관이에요. 연회장이야. 아주 꼼꼼하게 이용해 먹네요. 그래서 연회장에다가 회의실이 이렇게 꾸민 거야. 이게 정상적인 회의일까 싶은 거지. 이 새끼들이 도대체 사회보장에 무슨 관련이 있는 놈들일까 싶은 거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왜 국민한테 돌려준 청와대를 이게 수시때때로 회의할 때마다 가서 쓰냐고. 니네 2층, 5층 리모델링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안 모이고 연회장에다 이따위 걸 깔아서 수천을 갖다 써먹느냐는 말이지. 왜냐하면 진짜 용산에 있다가 쳐맞을까 봐. 그런가? 야. 위치를 모르게 하려고? 근데 근데 여기는 그나마 저 금방 피신다 할 수 있고 벙커도 있고 한데 용산은 없잖아요. 쳐맞는 그래서 거잖아요. 거기는 명신입으로 일보라 그러고 저는 여기 와 있는 거야? 당연하죠. 야, 얘도 노리는 거 있네. 이게 공개된 일정이니까 그 시간에 거기 때리면은 경이 돼지는구나를 아는데. 근데 대통령실 내부에 문건이 나왔어요. 뭐냐면 앞으로 얘네들이 4월 달에 이미 했더만 영빈관을 대통령이 계속 사용해야 된대. 근데 원래 사용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사용하라. 방금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들이 그러면은 용산을 왜 옮긴 거야? 왜 영빈관에 새끼들아. 가서 연회장에다가 책상을 갖다 깔고 프레카드를 붙여가면서 거기서 이런 티나는 사진 찍겠다고 이지랄을 하느냐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영빈관을 사용하는 동안은 청와대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영빈관 쪽으로는 가보지도 못하는 거지. 경호한답시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왜 다시 뺏어가요? 일부만 돌려준 거지. 아니에요. 네가 다 돌려준다고 정문하고 했잖아요. 공중 화장실만 돌려주고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가 도로 쓰는 거죠.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이 치산 왕치사 똥바스야. 결국 영빈관 안 쓰면 성렬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심정은 내가 이해는 해.
왜 이해해줘? 나 이해 안 해줄 거야. 하지만 이것도 북한이 진짜 나를 맞췄는지 모르는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사회보장 유지 회의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마 기관에서부터 비용이 엄청 들었을 거야. 딱 봐도 티가 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손 치자 말이야. 그러면 미사일이 떨어졌으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미루든지 그 다음날 하면 되잖아. 지가 대장인데. 근데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사뿐하게 여기를 가더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 재산에는 또는 지한테는 별 피해가 없거든. 지는 전쟁이 터져도 어떻게든 살거든요.